78세 할머니의 당뇨 극복기 식습관의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78세 할머니의 감동적인 당뇨 극복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삶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당뇨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진단 결과를 확인하던 78세 김영순 할머니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녀에게 당뇨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평생 아프지도 않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갑자기 당뇨라니. 영순 할머니는 처음엔 부정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고 특히 혈당 수치는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먹었다고 이런 병에 걸린 거지?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피로감, 자주 느끼는 갈증,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은 당뇨의 전형적인 신호였죠. 어느 날은 손주가 놀러 왔는데 같이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마저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상실감이었던 거죠.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약물과 인슐린 주사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특히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쉬울 리 없었어요. 단 것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도 즐겨 먹었거든요. 50년 넘게 이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 식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식사는 소식을 하면서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죠. 할머니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고 반찬도 기름지고 짠 음식 대신 채소 위주로 바꿨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들을 삶거나 쪄서 먹었고 과일도 설탕 없이 있는 그대로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고 맛없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 먹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새로운 식습관은 서서히 할머니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짜고 단 음식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30분까지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지요. 할머니는 매일 식사 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날의 기분은 어땠는지, 혈당 수치는 어땠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이 작은 습관이 할머니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느꼈고 단 음식을 먹은 날에는 몸이 더 피곤했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보면서 빠르게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식사는 우리 몸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천천히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니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만족스러웠죠. 노력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혈당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네요.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약 없이도 당뇨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할머니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루 섭취하되 특히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식품을 선택했죠. 현미, 기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이 백미보다 혈당 상승을 천천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채소는 항상 먼저 먹었어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은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 등에서 섭취했고 지방은 견과류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했습니다. 과일도 당도가 낮은 베리류를 주로 먹었습니다. 물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마셨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불편했지만 몸이 적응하니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식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식사 패턴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정량을 먹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고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마쳤어요. 그게 혈당 관리의 비결이었죠. 식사와 함께 적절한 운동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 산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영과 요가까지 도전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동네 언니들이 제 변화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영순이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단 음식을 먹기도 했고, 날씨가 좋지 않아 운동을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저만 참는 게 너무 서러웠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오늘 하루 실패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즐기되 양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케이크 한 조각이 먹고 싶으면 아주 작은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눴죠. 할머니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들도 할머니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시작했죠. 손자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라고 자랑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이 지난 후 할머니의 혈당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의 도움 없이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이룬 성과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많은 젊은 환자들도 못하는 걸 해내셨다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보상은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있고 정원 가꾸기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의 당뇨 극복 이야기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할머니가 건강식단과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주는 작은 모임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도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영순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진단을 받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뇨 진단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당뇨 관리를 위해 실천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식단의 변화입니다. 할머니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그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많은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밥그릇 크기를 작은 것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반찬, 특히 채소 반찬을 먼저 먹었죠. 둘째, 식사 시간과 방법의 변화입니다. 할머니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TV를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오직 식사에만 집중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20번은 씹었죠.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걷기를 실천했고 점차 수영과 요가와 같은 다양한 운동도 시도했습니다. 운동은 재미있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걷는 걸 좋아했죠.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할머니는 명상과 심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스트레스도 혈당을 올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은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죠. 다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의 수면을 취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단음식이 더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정기적인 혈당 체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식전과 식후 혈당을 측정하며 어떤 음식이 자신의 혈당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했죠. 혈당계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덕분에 제 몸이 어떤 상태인지 항상 알 수 있었죠. 할머니의 노력은 단순히 당뇨 관리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체중도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삶을 되찾았죠. 7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시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건강한 선택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삶이 변해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당뇨를 극복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와 인내 그리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78세 할머니의 당뇨 극복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